설 명절 때 친인척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어제 60대 후반 이웃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오셨습니다. 설 명절이 끝났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내던 시동생 가족과 절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명절 첫날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옳게 애들은 잘 키웠는데 왜 그렇게 늙어 보여? 관리 좀 하지 그랬어. 시동생이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흘간 명절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명절 끝내고 시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시동생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었어? 농담이었는데?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명절 한마디가 30년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설 명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김 여사님의 상처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작년 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정 조카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조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문 많이 찌셨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살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1년 사이 10kg 정도 쪘습니다. 갱년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살이 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몰랐습니다.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게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절 내내 신경 쓰였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눈치 봤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나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나? 수근거리나? 불안했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옷도 맞지 않았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명절 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무리했습니다.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위험해요. 나이 드시면 오히려 조금 살이 있는 게 좋아요. 김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조카 한마디에 1년을 고생했다는 것을, 건강까지 해쳤다는 것을. 지금도 조카를 보면 불편합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바꿨습니다. 김 여사님은 말합니다. 외모 지적은 절대 하지 말라고, 살쪘든 빠졌든 말하지 말라고,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상처만 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었네. 박 선생님의 분노입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그분은 작년 설에 형제와 싸웠습니다. 동생 가족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아들은 사업을 합니다.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자식 농사 잘못 지었네. 내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안정적이지. 형님 아들은 왜 그렇게 사고를 쳐? 박 선생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이니까요. 그래, 네 아들이 잘났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끓었습니다. 자식을 탓하는 것도 서러운데 형제가 그렇게 말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니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나. 아들이 실패한 것도 아픕니다. 아버지로서 속상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말하니 2배로 아팠습니다. 명절 후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그 말 취소 안 해? 내 자식한테 사과 안 해? 동생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실을 말한 건데? 형님 아들이 잘못한 거 맞잖아. 박 선생님은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 잘못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1년이 지났습니다. 형제가 연락하지 않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냈는데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자식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말라고, 남의 자식 탓하지 말라고, 관계가 끝난다고 경고합니다. 결혼은 언제 해? 최 선생님의 고통입니다. 50대 후반의 그분은 매년 설이 지옥입니다. 딸이 35입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은 존중합니다. 딸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친척들은 다릅니다. 명절 때마다 묻습니다. 결혼은 언제 해? 괜찮은 남자 없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안 해?
큰아버지가 가장 심합니다. 우리 때는 스물에 다 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늦어? 부모 속썩이네. 딸이 참다가 폭발했습니다. 큰아버지,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아버지가 기분 나빠했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없네. 어른한테 그렇게 말해? 최 선생님이 딸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딸 인생이니 이해해주세요. 큰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시집도 못 가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명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최 선생님도 기분이 최악이었습니다. 명절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에는 안 갈래요. 큰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어요. 최 선생님은 난처했습니다. 딸 편도 들어야 하고 큰아버지와도 지내야 하고 고민입니다. 최 선생님은 말합니다. 결혼 재촉하지 말라고, 본인 일이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상처만 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벌어? 장할버지의 불쾌함입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작년 설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조카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집값은 얼마예요? 저축은 많이 하셨어요? 장할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대놓고 묻다니 무례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 불편하게 물었습니다. 조카가 웃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저도 그 정도는 모아야 하나 해서요. 장할버지는 대충 얼버리무렸습니다. 그러려니 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빴습니다. 재산을 캐묻는 것 같았습니다. 상속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나중에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이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부인이 달랬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장할버지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장할버지는 말합니다.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무례하다고, 관계가 변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여사님의 짜증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며느리와 갈등이 있습니다. 설 명절에 며느리가 요리를 안 도왔습니다. 핸드폰만 봤습니다. 이 여사님은 속상했습니다. 참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며느리가 다 도왔어.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해.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그리고 제 남편도 안 도와주는데 왜 저만 해야 해요? 이 여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며느리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때랑 달라요. 저도 일 다녀요. 맞벌이에요. 똑같이 나눠야죠. 말싸움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중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최악이 되었습니다. 명절 후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친정 갈래요. 어머니랑 같이 있기 힘들어요. 아들이 난처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이 여사님도 후회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나?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이 여사님은 말합니다. 우리 때는 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시대가 다르다고, 비교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올바른 대화법. 정 박사의 조언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심리학자입니다. 명절에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첫째, 칭찬하십시오. 비판 대신 칭찬하십시오. 살쪘네 대신 건강해 보여. 결혼 안 해 대신 일 열심히 하는구나. 둘째, 질문하지 마십시오. 사적인 질문은 피하십시오. 돈, 결혼, 직장, 자녀는 민감합니다. 굳이 물을 필요 없습니다. 셋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자식, 우리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처만 됩니다. 넷째, 들으십시오. 말하기보다 들으십시오.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공감하십시오. 다섯째, 존중하십시오. 상대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본인 인생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부정적 말 대신 긍정적 표현을 쓰십시오.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일곱째, 침묵도 괜찮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으면 안 하십시오. 침묵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정 박사는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이 말이 상처되지 않을까 고민하라고, 신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 조언. 여러분, 설 명절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셨습니다. 외모 지적, 자식 비교, 결혼 재촉, 돈 캐묻기, 과거 비교, 이것들을 조심하십시오. 한마디가 관계를 망칩니다.
30년 우정도 한순간에 끝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선이라도 상처가 됩니다. 농담이라도 아픕니다. 조심하십시오. 칭찬하고 존중하고 들으십시오. 이것이 좋은 명절을 만듭니다. 평화로운 명절을 보내십시오. 화목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명절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전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